들어간다는 홍준표, 안 들어간다는 김종인. 요즘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.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은미 기자, 네. 홍준표 의원이 이 국민의힘의 30대 최고위원하고 갈등을 겪는다는데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? 네, 오늘 홍준표 의원 참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. 지금 보면 홍준표 의원 최근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내 복당에 대해서 이 일부 계파 초선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대선 경선 때 다른 후보 편에 서면 되는 거지 이걸 내 복당까지 반대할 이유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난 당권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난 대선 직행이다. 나는 당권 개파 싸움 따위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. 여기에 대해서 이 홍 의원이랑 같이 뭐 나이로 따지면 절반, 뭐 반토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34살의 김재섭 비대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. 홍준표 의원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당했습니다. 비대 임기 시작 즈음하여 홍준표 의원을 비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저는 비대 임기 내내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개인적 친소 관계 차원이 아니라 우리 당의 쇄신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. 네, 지금 들어보시면 이 홍 의원은 SNS상에서의 어떤 싫은 소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당내 화합을 위해선 복당을 시켜선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. 근데 이 홍 의원의 복당 여부 이제 오늘 오전 기자들이 직접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. 네. 그랬더니 일단 논의를 하고 있다. 절차가 있으니까 이 절차 안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이동석 기자, 김재섭 비대위원이 홍 의원이 나를 SNS를 차단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홍준표 의원이 SNS 차단한 게 처음은 아니라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바로 주인공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데요.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에요. 네,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. 아니, 제가 근데 홍준표 지사가 이런 거 이상한 거 할 때마다 네. 그 페이스북에 가서 직접 반박하려고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차단당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홍준표 지사 글을 공유해가지고 제가 예, 반박을 예. 한 적이 있거든요. 예, 예. 그때 차단당해가지고 지금 불쌍하게 지금 언론에다가 지금 찌질대고 있습니다. 제가. 네,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본인도 홍준표 의원의 SNS에서 차단을 당했다 이런 경험을 소개를 했는데요. SNS에 차단되면 아무래도 앙금이 남아서 그 사람을 디스하기 마련이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전 최고위원 마음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. 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 논란에 대해서 복당하는 게 옳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. 개인 사적인 감정을 떠나 당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. 이 전 최고위원은 홍 의원이 직설적인 말로 젊은 지지층을 이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.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. 복당에 대해 절차가 있으니 절차 안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. 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가 어떤 결론으로 흐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배 교수님, 지금 국민의힘이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 좀 시끌시끌해요. 이것 때문에 중진 의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들 간에 좀 갈등 조짐도 좀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이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?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계륵 같기도 하고 매우 뜨거운 감자예요. 받아주자니 또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것 같고 또 안 받아주자니 현실적으로 상당히 나름대로 지지세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는 결국은 복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복당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. 그러나 지금 계속 막아왔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이 상황,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복당이 안 된다. 라면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복당하기 어렵다고 봐요. 그러나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홍준표 전 대표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. 지금 초선 의원들은 굉장히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. 막말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색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초선 의원들의 입김이 만만치가 않아요. 지금 뭐
당권에도 도전한다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복당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진통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홍준표 의원과 갈등을 빚는 김재섭 비대위원은 지금 초선 국회의원은 아니고요. 당 내에서 비대위원을 맡고 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오려는 홍준표 의원과 달리 다시 안 간다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있습니다. 이 부분도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. 앞서 저희가 이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김 전 위원장이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내가 언제 안철수 대표 욕을 했냐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. 윤지영 기자. 네. 근데 우리가 앞서서 수차례 봤지만 그렇게 뭐 좋은 감정을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안철수 대표 왜 이렇게 싫어하시냐라는 인터뷰 질문을 받았을 정도로 그동안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요.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자, 토론도 안 하겠다. 아니,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? 뭐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인문이니까 그러는 거지. 이건 내가 어디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. 그리고 외람된 질문이지만 안철수 캠프 쪽에서 이제 사모님 관련해서 열심히 공세를 하고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. 네, 김종인 전 위원장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사감 가질 일이 뭐 있냐, 내가 욕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그랬냐라고 다소 격앙되게 얘기를 했는데 네. 하지만 거기에 이어서 또 안 대표를 향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내놨습니다. 네. 어떤 내용이냐면요. 오 시장이 당선이 확정돼서 기자회견을 하던 날에 안 대표가 야권 승리라는 소리만 강조를 했다. 그러니까 자기만 선전했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명색이 선대위원장인데 국민의힘 당 점퍼를 한 번도 입지 않은 사람이 안철수다라면서요. 오세훈 시장 지원 유세를 하는 건 좋다. 그런데 부산과 경기도에 간 건 내년 대선을 위한 자기 홍보였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번에 보궐선거 승리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자기 장사만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앞으로 이 대선 국면이 또 다가올 텐데 이때 또 이 두 사람은 또 어떤 구도를 펼쳐 나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.